안녕하십니까. 경영 의사결정 자료 분석에서 카페 쌈빈을 주제로 삼고 조사한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발표자 이종덕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의 목차는 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략한 팀원 및 팀명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강태웅, 박가은, 이용규, 이종덕 이렇게 4명이서 팀을 이뤘고 바쁘지만 최대한 자주 모여 같이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팀워크는 바로 저희 조의 장점입니다. 저희 팀명은 레버리지입니다.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수단, 힘, 지렛대, 영향력 등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쓰러져가는 기업을 찾아 영향력 있는 효과를 미치도록 하고자 생각하여 이렇게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 조는 카페 쌈빈을 선택하였습니다. 카페 쌈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쌈빈은 커피 전문점으로 강원대학교 정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평보다 약간 큰 매장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첫째, 광운대 근처에 무수히 많은 커피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를 오고 가며 지나치게 되는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입니다. 셋째, 쌈이라는 고깃집과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쌈에서 식사를 하면 쌈빈에서 커피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 쌈빈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 크게 카페 현황 조사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페 현황 조사에서 점장님과 인터뷰를 하였고 카페의 문제점 및 자료 조사에 관한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스 자료를 통한 5일치의 원가 정보와 매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조사는 카페를 직접 방문하여 카페 메뉴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관, 한울관, 비마관에서 설문지를 통해 쌈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지의 샘플이고 설문지에는 총 186명의 학생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문제 도출 및 자료 분석 부분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학교 근처의 카페에 대한 이용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쌈빈은 학교 주변의 10개의 카페 중에서 거의 최하위인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왜 점유율이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설문지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로 맛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쌈빈의 맛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위치가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위치는 저희가 통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쌈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체의 설문자 중에서 106명이 쌈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10%의 카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쌈빈을 효율적으로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장님으로부터 얻은 영업과 매출에 관한 자료입니다. 쌈빈의 영업이익은 월등히 높은 데 반해 매출 원가는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맛이 떨어지는 저렴한 원재료로 인해 매출 원가가 낮은 이유 때문입니다. 쌈빈의 문제점은 맛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비싸지만 맛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매출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인 영업이익의 확대를 위해 좀 더 좋은 재료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문제점이었던 맛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고객들의 선호 제품을 보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마끼아또 등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의 제품들을 기준으로 맛을 개선시킬 원재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원재료로 맥신과 UCC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UCC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맛이 훌륭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맛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금은 더 비싸지만 맛이 훨씬 좋은 UCC 제품으로 재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 에스프레소 한 잔당 가격을 217원으로 약 217.69원으로 기존에 써오던 제품보다는 단위당 가격이 82원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를 바꾸기 위해 제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우유는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판단되어 서울우유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과 가격은 동일하지만 맛이 더 좋은 서울우유로 변경한 후 부득이하게 판매 가격을 500원 상승시켰는데, 이는 우유 첨가로 인해 원재료 투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유가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우유가 첨가되어 원재료 투입 단가가 높은 커피 종류나 판매 가격이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막 계산을 한 결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기준의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은 약 80%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광운대 강의 현황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타임을 전후로 하여 피크타임 주변의 시간대에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여 카페로 끌어오기 위한 시간대 할인 이벤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대 할인 이벤트를 펼친 결과 제품을 20% 할인하여 영업이익은 낮아졌지만 잠재 고객의 확보로 인해 판매량은 기존보다 30%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결과 주 5일 기준으로 77만 9,084원의 영업이익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전단지 배포입니다. 전단지 배포 시 2명의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시간당 인건비 5,000원을 기준으로 일일 근무시간 3시간으로 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40%의 영업이익률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홍보 효과를 위한 입간판을 개선하였을 때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개선 전보다 개선 후에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품들의 영업이익이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점장님의 정보 비밀 유지로 인해 수치만 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맛 개선을 하였을 때 하루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18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입간판 및 전단지로 홍보를 하였을 경우 하루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25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둘을 같이 실시하였을 경우 시너지 효과로 하루 기준 약 43만원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 5일 기준으로는 20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경영의사 결정 수업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기업의 매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팀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각 팀원들의 협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팀 프로젝트는 저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